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교정을 하던데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도 부정교합인 건 아닌가? 예전에 교정 안 해도 되는 경우라는 주제로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내가 부정교합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치아가 삐뚤빼뚤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입이 작은데 치아의 크기와 개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치아의 겹침으로 인해 안쪽에 있는 치아의 위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충치뿐 아니라 잇몸의 염증, 치조골 흡수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 사이에 틈이 많고 벌어져 있다. 이는 사실 저작 기능이나 위생 관리에 문제는 없지만 발음이 새는 것과 침이 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심미적으로 손해입니다. 세 번째로, 아래쪽 앞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서 덮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주걱턱 문제로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함을 쉽게 눈치챌 거라 생각됩니다. 턱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앞니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저작도 불편하며 심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네 번째로, 입이 돌출되고 윗니가 앞쪽으로 뻗쳐 있다. 전형적인 무턱의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출감을 호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정을 선택하시는데 이 케이스가 아마도 교정으로 인해 가장 외모 변화가 크며 만족도가 높은 진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쪽 앞니가 아래쪽 앞니를 거의 덮는 수준으로 아래 앞니가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과계교합, 딥바이트라고 불리는 상태로 이는 치아의 마모도가 심하게 되고 하악턱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턱관절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위아래 앞니가 서로 닿지 못한다. 개방교합, 오픈바이트라고 불리며 이는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니를 사용해서 씹어야 하는 음식을 전부 고개를 돌려서 구치부를 이용해서 씹어야 하는데 얼핏 봐서는 잘 인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발음이 새거나 침이 새기도 하며 혀를 내밀거나 손톱을 깨무는 등의 안 좋은 습관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아래 앞니의 치아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중심선이 일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어서 중심선이 눈에 띄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부정교합인데 얼굴의 비대칭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좌우의 교합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니를 제외한 치아의 총 개수가 28개여야 합니다. 대부분 유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가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과잉치가 있다면 현재 상태에 알맞은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혹 치아 매복으로 인해 입안으로 치아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적절한 교정 진료를 통해 치아를 노출시키고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증명사진을 보면 아래 턱 끝이 눈에 띄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턱에 비대칭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턱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치열의 교합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턱의 좌우 길이 차이뿐만 아니라 위턱에서도 캔팅이라 불리는 구치부의 수직적인 위치 문제도 있습니다. 열 번째, 입술 모양이 좌우 대칭이며 위아래 돌출 균형감이 맞는가? 어느 한쪽 입꼬리 끝이 처져 있다든지 입술이 삐쭉 나와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간다든지 등의 외향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아래 앞니의 잘못된 위치 관계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교합 자가 체크리스트 10개와 그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정교합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본인이 불편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교정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기에 불편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잘하기를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문제는 평생에 걸쳐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남들과 다른 모습, 문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나면 교정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은 실제 교정을 진행해 본 주변 지인들의 소개와 이런저런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 마지막으로 직접 치과에 내원해서 치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 나와 맞지 않는 정보까지 선택에 오류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교합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각자 개개인의 치아, 안면, 골격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치료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치료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환자 본인의 의지와 판단도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물론 나는 교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교정치료가 아쉽게 마무리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 자신이 받는 것이고 평생 교정치료를 후회하며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치아 배열을 바로잡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매달 경과를 확인하고 잇몸 질환 및 염증, 충치 등의 질환 여부도 확인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 처음에 목표하던 바가 다 개선되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이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교정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3군데 정도는 일반 치과의사 말고 교정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가고 신뢰가 생긴 담당 의사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정치료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정치료는 누군가에게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비발치가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교정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악궁 확장이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나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마다 치아 및 안면 골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며 치료의 포인트가 되어야 할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정 상담하려고 병원을 방문하면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곳도 많지만 굳이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다면 교정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스스로 부정교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